안녕하세요. 매일 돈 공부하는 남자 돈공부 이종성입니다. 오늘 해볼 돈 공부는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이란 책입니다.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 오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쳐보셔도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모건 하우젤은 젊은 사람이고요. 아마 지금 한 40살쯤 됐을 거고요. 이 책은 2020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된 책입니다. 돈의 심리학. 굉장히 제목이 호기심이 남기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책의 부제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입니다. 즉 부자가 못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룬 책이고 또 부자가 되는 이유도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이 학력 또는 똑똑함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학력이 없거나 똑똑하지 않다거나 전문직이라서 소득이 많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주제고, 그 부자가 되고 안 되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리학, 즉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책이 이 책의 핵심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두 가지, 얘가 여러 개가 나오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챕터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 여러 개의 주제로 여러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2명 정도, 그 부자 된 사람 2명, 그리고 부자 못된 사람 2명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볼 건데요. 먼저 부자 못된 사람을 제가 한번 책에 나오는 예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보면은 서문에 이제 얘가 나오는데요. 이 모건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그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 호텔에 사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엄청나게 2000년대에 무슨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텔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그러냐면 막 큰 소리로 자신의 그 불을 떠벌리면서 만취가 돼가지고 돌발 행동을 막 하고, 호텔에서 어떤 날은 호텔 직원들한테 현금 수천 달러를 막 주면서 요 아래 보석상에 가서 1000달러짜리 금화를 몇 개만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시간 뒤에 이 경영자하고 친구들은 금화를 손에 쥐고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선착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그 금화 한 개에 막 100달러짜리 그걸 금화를 물수제비용으로 던졌답니다. 물수제비를 뜨듯이 동전을 던져 누가 더 멀리 보내는지 다투면서 낄낄거렸다. 재미로 한 일이었다. 수천 달러를 이런 식으로 낭비했습니다. 며칠 뒤 그가 호텔 식당에 있는 조명을 깼다. 매니저는 500달러짜리라면 새 것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500달러를 보내요. 그는 믿기지 않는 듯이 묻더니 주머니에서 지폐다발을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다. 여기 5000달러가 있어. 이제 썩 꺼지셔. 다시는 그런 식으로 날 모욕하지 말아요. 이런 기행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길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는 그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네, 이 사람은 천재라고 불리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발명가여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이런 사람도 돈을 이렇게 다 허비해가지고 거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거지가 된 것도 그 낭비하는 마음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동전을 막 물수제비를 던져서. 예. 그리고 책 1챕터에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시 리버모어 하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지요. 그때 숏을 쳐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번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불과 4년 뒤에는 그 수조 원의 재산을 다 잃고 그래도 꽤 큰 부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수십억 수준으로 작아져가지고 3일 동안 집에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다가 권총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제스 리버모어도 큰 성공을 이뤄서 자만에 빠져버렸던 거죠. 자만에 빠져서 천하무적인 것처럼 스스로를 느껴버렸던 거죠. 그래서 무리한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건 다 성공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자, 앞에 황금 동전을 던졌던 아저씨는 부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비와 향락에 빠져버렸죠. 그런 술에 항상 취해 있고 그런 낭비 위협, 사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는 사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스스로의 실력에 대해서 너무나 오만하고 자만해버렸던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잠깐 부자였지만 부를 유지를 못하고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예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똑똑하지도 않고 학력도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지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 서문 앞부분에 보면은 도널드 리드라는 아저씨가 나와요. 이 아저씨는 공부도 거의 안 했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그런 일을 했거나 아니면 청소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거의 없었고 취미는 장작패기였고요. 유일한 낙은 이제 카페에서 팬케이크를 먹으면서 커피를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집, 방이 2개짜리 있는 조그마한 집에서 평생 살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 통장에 100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거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많던 사람도 아니고 또 당연히 아주 똑똑하신 분도 아니었는데 100억이라는 큰 부를 이루고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부자로 사셨던 거죠. 그래서 이 도널드 리드는 왜 부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이분은 돈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않고 생기는 대로 장기적으로 이 투자를 하셨던 거죠. 특히 특별한 엄청난 주식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우량주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여기 보면 제가 책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널드 제임스 리드. 예. 이 로널드 제임스 리드는 미국의 독지가고 투자자며 자벽부고 주유소 직원이었다. 로널드 리드는 버몬트주 시골에서 태어났고 가족 중에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더욱 인상적인 것은 매일 학교까지 히치하이킹을 해서 갔다는 점이다. 사실 로널드 리드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에 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별로 없었다. 자신들 못지않게 리드의 삶 역시 그리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드는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했고 JC 페니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다. 38세에 방 2개짜리 집을 12,000달러에 사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으며 50세에 호라비가 되어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 어느 친구의 회상에 따르면 리드의 가장 큰 취미는 장작패기였다고 한다. 2014년 리드는 92세 나이로 죽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골의 흐름한 자벽부는 국제뉴스에 헤더라인을 장식했다. 2014년에 죽은 미국인은 281만 3,503명이다. 그 중에서 세상을 뜰 당시 순자산이 80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은 4,0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로널드 리드는 그중 한 명이었다. 유언장에는 의붓자식에게 200만 달러를 그리고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600만 달러 이상을 남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리드를 알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난 거야? 별다른 비밀은 없다. 돈 공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고 유산을 물려받은 적도 없었다. 자신이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저축했고 그 돈을 우량 주식에 투자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수십 년간 말이다. 그러는 동안 쥐꼬리만한 저축이 복리로 불어나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됐다. 그게 전부다. 그게 자벽부가 독지가가 된 것이다. 도널드 리드 부자 된 거는 검소하게 살았고 저축을 했고
그리고 그 저축을 우량주에 넣어서 복리로 긴 세월 동안 투자했던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도널드 리더의 어떤 검소한 마음,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 낙관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는 거죠. 도널드 리더가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그리고 수입이 많아서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체로 아는 빌 게이츠도 나오지만은 워렌 버핏의 얘가 나옵니다.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된 것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지만 사실은 워렌 버핏이 75년 동안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 챕터 중에서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버핏의 성공 요인을 해부한 2000권의 책 중에 이 남자는 75년간이나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는 제목의 책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성공 대부분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있다. 다만 이런 수학적 사실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헤아리기가 어려울 뿐이다. 경기순환이나 주식 거래 전략 부문, 투자 등에 관한 책들은 많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책은 돈공부,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닥치고 기다려라가 되어야 한다. 달랑 페이지 한 장에 장기 경제 성장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책이다. 네. 워렌 버핏의 얘가 나오죠. 자, 앞에 우리가 그 황금 동전을 사가지고 재미로 던지던 아저씨, 예. 그리고 사치하는 사람, 그리고 또 제시 리버모어처럼 스스로의 실력을 자만했던 천재 투자자,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널드 리더처럼 이렇게 청소부로 오랜 세월을 보낸 분도 검소하게 살고 복리로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었고요. 워렌 버핏이 실제 부자가 됐던 이유는 닥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예, 닥치고 기다려라는 책이 달랑 한 줄이 적혀 있는 책이고, 여기에 장기 경기 성장 그래프가 딱 그려져 있는 거죠. 경기는 항상 우상향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는 책의 이 모건 하우즐의 돈의 심리학 책입니다. 오늘의 돈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